30년을 뿌리내리고 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고결은 얼음처럼 답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같은 시각 사장실에서는 고대치의 목소리가 벽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네 안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짓거린 거냐? 그리고 어느 조용한 카페, 오래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누굴 미워하면서 살지 마라. 네가 짓고 싶던 집을 지어.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육성이 어떻게 다시 아들에게 가닿았을까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고결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 하나가 과연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왜 하필 조성준이었을까요? 조은혜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대학 선배 성현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낡은 음향 장비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케이블이 바닥을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성현은 오랜만에 문을 밀고 들어선 후배를 반갑게 맞으며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조은혜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열어 물건들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의 무전기에서 어렵게 뽑아낸 녹음 파일과 세월의 색이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영상 속에서 겨우 건져 올린 짧은 육성 조각들이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이 목소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성현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 화면 위의 소리 그림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잡음이 심한 데다 남아있는 음성이 너무 짧아 사람 특유의 억양과 말버릇까지 되살리기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현이 난감한 표정으로 헤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솔직히 이건 데이터가 너무 적어. 흉내는 내도 그 사람 목소리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조은혜는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깊이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조은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은혜는 그 사람이 25년 동안 아버지를 잃은 자리를 얼마나 외롭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오해와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짧게 풀어놓았습니다. 목소리 하나만 되살릴 수 있다면 세상 어떤 말로도 닿지 못하던 그 마음에 딱 한 번은 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조은혜는 믿었습니다. 성현은 후배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남은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성현은 예전에 조은혜가 노인들을 위해 만든 목소리 프로그램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술을 여기에 이어 붙여보자고도 했습니다. 조은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가 지금의 조은혜에게는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습니다. 성현은 예전 조은혜가 노인들을 위해 만든 목소리 프로그램의 자료를 다시 꺼내 억양의 결과 숨소리 하나까지 세심하게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는 그 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던 짧은 한마디를 몇 번이고 되돌려 들으며 놓친 조각이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좋으니 부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닿을 목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조은혜는 거듭 부탁했습니다. 성현도 이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어느새 후배만큼이나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낡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온기를 조금씩 되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사라진 목소리를 되살릴 첫 실마리를 함께 더듬어 갔습니다. 그 무렵 조성준은 딸의 부탁을 받고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구 한수철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 손이 닿지 않던 창고와 다락, 낡은 서랍까지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들을 내리고 또 내리던 조성준은 맨 밑바닥에 눌려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손때 묻은 무전기 한 대와 색이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짧게 녹음된 자체 테이프였습니다. 조성준은 사진 속 젊은 친구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함께 도면을 그리고 밤을 새우며 언젠가 각자의 이름을 건 건축사무소를 차리자던 그 시절이 손끝을 타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어린 고결을 무릎에 앉힌 한수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자 조성준의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걸 이제야 꺼내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친구의 유품 앞에서 조성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자료들이 딸의 계획에 어떻게 쓰일지 조성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고결에게 25년 묵은 진실을 다시 들이대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그 진실이 자신의 오랜 침묵까지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성준은 물건들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하나하나 쌌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다시 덮어두고 눈을 감았을 자신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딸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겠다고, 더는 뒤로 물러나 침묵하지 않겠다고 조성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묻어온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조성준은 뒤늦게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친구의 아들을 홀로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조성준을 오래 짓눌러 왔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성준은 오래 눌러두었던 짐 하나를 마침내 조용히 꺼내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남긴 유품을 품에 안은 그 어깨가 오랜만에 조금은 가벼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성준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오래전 친구가 이 물건으로 어린 아들에게 무언가를 녹음해두겠다며 웃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의 장난처럼 보였던 그 일이 이렇게 세월을 건너 아들에게 되돌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성준은 보자기에 싼 유품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딸에게 전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낡은 유품이 고결에게 가닿는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오랜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셈이라고 조성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낡은 물건들이 부디 고결에 얼어붙은 마음에 가닿기를 조성준은 소리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결이 정담동 재개발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부지를 정담동으로 확정한 뒤로 고결은 조은혜를 팀에서 완전히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인사팀 직원을 불러들인 고결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며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은혜 인턴 계약 해지건 오늘 안으로 서류 올리세요. 직원이 계약 기간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며 조심스레 말끝을 흐리자 고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위약금은 제 사비로 처리하겠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직원은 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서류를 챙겨 물러났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팀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나직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둘도 없이 붙어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라선 데에는 분명 보통 일이 아닌 사연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성국이 착잡한 얼굴로 곁에 동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건 그냥 사랑 싸움이 아니야. 아예 끝난 사람들 같잖아. 다른 팀원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노인들이 편히 쉴 집을 짓겠다고 밤낮 없이 함께 도면을 그리던 두 사람이었기에 그 변화가 더욱 낯설고 안타까웠습니다. 고결은 그 모든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낸 채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 특유의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은혜를 밀어내는 손끝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정작 그 얼굴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틈을 스스로에게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고결은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곁에 두면 결국 또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편히 쉴 따뜻한 집을 짓겠다던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켜보는 팀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얼어붙은 사무실의 공기가 고결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스스로를 밀어넣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무실에 남은 고결은 조은혜와 함께 밤새 다듬던 옛 도면을 서랍에서 꺼내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들이 햇살 아래 모여 앉아 웃는 모습을 그려 넣었던 그 도면을 고결은 한참 만에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따뜻하던 꿈은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결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사람에게 그런 온기는 사치일 뿐이라며 고결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닫는 손끝이 잠시 멈칫한 것을 그 자신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흐린 하늘처럼 고결의 마음에도 좀처럼 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담동 주민들은 주민 간담회가 끝난 뒤로 온통 술렁였습니다. 대기업이 정든 동네를 통째로 밀어버리겠다는 소식에 골목마다 걱정과 한숨이 그득했습니다. 30년 넘게 빈대떡을 부쳐온 박순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소매를 걷어붙이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박순부는 이웃들을 가게 안으로 불러 모아 대책위를 꾸리자고 외쳤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해 살아온 사람들의 생계터전을 종이장 한 장으로 밀어버리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이웃이 정당한 보상만 나오면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망설이자 박순부는 그 보상으로 다시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답답해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이 정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연자는 무거운 얼굴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강연자가 박순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선 사람들 마음부터 하나로 모아봐요. 그러면서도 강연자의 속은 이웃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 동네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고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처를 끌어안고 저렇게 변해버렸는지를 강연자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골목에서 함께 웃던 아이였기에 강연자의 마음은 더욱 착잡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강수토건을 향한 반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앞에서 시위라도 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방송국에 알리자고도 했습니다. 박순부는 그 얼굴을 다시 보기만 하라며 30년 생계 터전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벼렀습니다. 강연자는 성난 이웃들을 하나하나 달래는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고결을 다시 설득할 수 있을지 홀로 골몰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대놓고 편들 수도 없는 그 아이가 강연자는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연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시렸습니다. 박순부는 오래된 빈대떡판을 닦으며 이 자리에서 자식을 키우고 손녀를 품에 안았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종이장 한 장으로 그 세월을 밀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박순분의 손을 맞잡고 어떻게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다독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결을 찾아가 붙잡고 묻고 싶었지만 지금의 그 아이가 어떤 상처 속에 있는지를 알기에 강연자는 차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성난 목소리와 홀로 삼킨 진실 사이에서 강연자는 오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빈대떡 냄새가 정겹게 배어있는 이 골목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강연자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고씨 저택에서는 고강수의 기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겨우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늘었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 앞에서 애써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돌아서면 이내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는 식어버린 반찬 그릇을 다시 데워 상 위에 올렸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더 들게 하려고 좋아하던 죽을 새로 끓이고 손수 과일을 갈아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영화의 속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진실 하나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딸 강연자에게서 들은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밤낮으로 이영화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남은 날들만이라도 끝까지 감춰야 할지 이영화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서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질까 두렵고 감춰서 끝내 진실을 모른 채 눈 감게 할까봐 또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진실의 한복판에 하나뿐인 아들 고대치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영화의 가슴을 갈래갈래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속도 모른 채 고강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은 꼭 봐야지. 그날이 오면 내가 벌떡 일어날 거야. 이영화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럼요, 영감. 그때까지 기운 내셔야지요. 고강수는 눈을 감은 채 손주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고 이영화는 그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예지를 꺼내는 남편이
혹여 무언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이영화는 문득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방 안에는 애써 지어낸 평온과 그 아래 숨죽인 슬픔이 함께 흘렀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 하나를 붙들고 고강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그 곁에서 이영화는 남편을 향한 사랑과 홀로 삼킨 비밀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강수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이영화는 방을 나와 홀로 마루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곧게 살아온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식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을 어찌 견딜까 이영화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 눈 감게 하는 것이 과연 남편을 위하는 길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 강연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영화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진실을 끝내 감출 수 없으리라는 예감 사이에서 오래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까지 이영화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용만은 고강수의 은밀한 밀명을 받들어 25년 전 사고의 자취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회장이 고대치도 서건식도 조성준도 그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라 당부한 만큼 주용만은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밤이면 홀로 남아 오래된 서류와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의 날짜를 짚어가며 그 다음 날 고대치가 유독 늦게 출근한 기록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뒤이어 낡은 정비소 장부 사이에서 찌그러진 차를 은밀히 수리한 오래된 영수증이 나왔고 당시 사정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몇몇 사람의 증언까지 하나둘 모였습니다. 유족인 어린아이에게 유독 관심을 쏟던 당시 전모의 이상한 행적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25년간 짙은 안개에 쌓여있던 진범의 윤곽이 점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주용만은 서류를 덮으며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름 아닌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사실이 주용만의 어깨를 천근처럼 짓눌렀습니다. 주용만이 홀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회장님께 말씀드린단 말인가? 위중한 몸으로 마지막 진실을 붙들고 있는 노 회장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이 저지른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주용만이었기에 그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사실을 아뢰는 순간 회장의 남은 날들이 무너질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끝내 감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용만은 차라리 사고 가해자 쪽을 직접 알아보시라 회장께 조심스레 권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주용만은 정리한 자료를 조심스레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봉투를 회장의 손에 건네는 날이 이 집안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몰라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용만은 오래전 회장의 명을 받아 어린 고결을 강화도 보육원까지 모시고 갔던 그날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때 회장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던 눈빛의 어린 죄스러움과 안쓰러움의 정체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회장의 곁을 지켜온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진실이 서류 조각들 사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용만은 이 무거운 진실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자신이 그 길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장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끝까지 받들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주용만의 고민도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 서씨가에서는 은수정이 다시 대문을 밀치고 들이닥쳤습니다. 사돈이자 아들 고민호의 처가인 이 집안이 전과자를 숨긴 채 혼사를 맺었다는데 은수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은수정이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장차 그룹 총수가 될 사람이 어떻게 전과자 딸과 살아요. 유정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서승리는 정말 아무 죄가 없다며 부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유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우리 승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희 잘못이니 제발 아이만은. 그러나 은수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과자가 있는 집안과는 더 이상 한 식구로 얽힐 수 없다며 당장 두 사람을 갈라놓겠다고 매몰차게 몰아세웠습니다. 서건식이 전과자라는 것만 알 뿐 진범이 실은 제 남편 고대치이고 서건식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은수정이었습니다. 그 얄궂은 진실을 모르는 채 은수정은 M1 사돈만을 향해 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정란 또한 남편의 과거가 실은 누구를 대신한 것이었는지 짐작조차 못한 채 그저 딸을 위해 무릎을 꿇고 빌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서승리와 고민호가 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광경 앞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고민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서승리는 서늘하게 벼려진 눈빛으로 방안을 응시했습니다. 서승리가 성큼 다가가 무릎 꿇은 어머니의 팔을 붙들어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소란의 진짜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서승리의 눈빛만이 그 자리에서 홀로 다른 온도로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M1 사람들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 이 광경이 서승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서승리는 어머니 유정란을 부축해 방으로 모신 뒤 은수정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승리는 그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서승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승리가 낮은 목소리로 은수정에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 달라 청하자 은수정은 어림없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겨우 붙들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뒤에 남은 서승리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어머니의 다툼이 진실을 아는 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건식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며칠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집을 뛰쳐나간 데다 사돈까지 들이닥쳐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자 서건식은 끝내 스스로를 어디론가 밀어넣은 듯 했습니다. 유정란과 서승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유정란이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헛되이 신호만 갈 뿐 끝내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정란이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난 어떻게 살아? 서승리는 어머니를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가 벼랑 끝에서 혹여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한강 다리 위에 홀로 섰던 그 밤을 서승리는 아프게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붙잡아준 사람이 조성준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서승리는 아버지가 부디 이번에도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한편 서승우는 아직도 아버지의 실체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나 검도의 잔심을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다독여주던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승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이고 싶었다던 못난 아비여서 미안하다던 그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홀로 무너지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면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승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애써 터져나오려는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원망과 걱정이 뒤엉킨 마음을 어린 아들은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 꺼진 방에 틀어박혀 있던 서승우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어디론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유정란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 읽으며 그 짧은 몇 줄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며칠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이 부디 그 말 그대로이기를 유정란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면서도 시댁에 이 소란이 알려질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진실을 온전히 아는 서승리에게는 아버지의 잠적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25년 묵은 죄책감의 무게라는 것이 더욱 사무쳤습니다. 그 사이 집을 나선 서승우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시간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남은 것은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가족의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한편 고대치는 아내 은수정이 은폐된 진실의 일부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에게 25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리에 은수정이 뒤늦게 들어섰고 그 말끝을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진범이 자신이라는 대목까지는 미처 듣지 못하고 서건식이 전과자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에만 놀란 눈치였지만 고대치는 그것만으로도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 가벼운 아내가 어디서 무슨 소란을 일으킬지, 그 실마리가 언제 아버지 고강수의 귀에 닿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곧장 조성준을 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고대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네 안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린 거야. 어디까지 말한 거냐고. 조성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대치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조성준이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처는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제 와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고대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회장이 충격으로 쓰러지고 자신의 자리마저 무너진다며 고대치는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25년을 한 식구로 지낸 정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라고, 이제 와 무엇을 얻겠다고 이러느냐며 회유와 협박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성준이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 또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지금껏 무슨 일을 만들었는지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 부도로 절박했던 서건식을 이 사람에게 데려간 것이 자신이었다는 죄책감을 조성준은 25년간 무겁게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진실로써 내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을 눌러온 침묵을 스스로 깨기로 한 사람의 얼굴은 어떤 협박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그런 조성준을 노려보면서도 정작 아무 말도 되받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고대치는 조성준이 방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손끝을 떨었습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덮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일이 사방에서 하나둘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고대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은수정이 무심코 흘린 한마디, 조성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고결이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증거까지 모든 것이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대치는 어떻게든 그 증거를 손에 넣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래야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그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온 죄가 조금씩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고대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을 나온 조성준은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목소리를 낮춘 조성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혜야, 성현이 그쪽 작업은 어디까지 왔니? 조은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목소리의 결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며칠만 더 다듬으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성준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사장실에서 고대치가 퍼붓던 협박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성준의 마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이 거세질수록 진실을 밝히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확신만 또렷해졌습니다. 고대치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는 반증이라고 조성준은 생각했습니다. 조성준이 딸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번 일만은 끝까지 함께할게. 너 혼자 다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오랜 세월 친구를 위한다는 핑계로, 또 아내를 지킨다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던 자신을 조성준은 아프게 되짚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이 결국 고결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사무쳤습니다. 조성준은 어렵게 찾아낸 유품 상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쓰라고 딸에게 일렀습니다. 무전기와 사진, 낡은 테이프까지 성현에게 넘기면 목소리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조은혜가 고맙다며 목이 맨 목소리로 답하자 조성준은 그저 네가 하려는 일이 옳다고 믿는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준은 고결이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떤 처벌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조성준의 눈빛에는 오래 미뤄두었던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다짐 하나가 굽었던 조성준의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딸에게 전할 유품 상자를 다시 한번 챙기며 오래전 친구에게 진 마음의 빚을 떠올렸습니다. 부도로 벼랑 끝에 몰린 서건식을 고대치에게 데려간 것도 그날 밤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친구를 구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후회도 모두 조성준이 25년간 홀로 짊어져 온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진실로써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조성준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이 살려낸 아버지의 목소리가 고결에게 가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친구에게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성준은 딸에게 고결이 목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흔들린다면 그 곁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조성준은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알겠다고 답하자 조성준은 비로소 조금 마음이 놓인 듯 나직이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지만 진실을 향해 내딛는 조성준의 걸음은 오랜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밤 이영화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25년 전의 진실을 알려야 할지 밤새 뒤척이며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국 이영화는 딸 강연자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 곁에 앉혔습니다. 이영화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순아, 네 아버지 앞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정말 옳은 일이겠니? 강연자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옳다는 것은 강연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위중한 고강수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고결의 마음이라고 강연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가장 크게 다칠 사람이 다름 아닌 고결이라는 것을 강연자는 잘 알았습니다. 강연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지금은 저 아이 마음부터 어떻게든 붙잡아야 해요. 강연자는 딸 조은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부디 기다려 달라고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로 고결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려는 딸의 계획을 강연자는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오래도록 외로웠던 강연자였기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고결의 심정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을 그 아이를 강연자는 어떻게든 다시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이영화는 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남편에게 알리지는 않겠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영영 가릴 수는 없다는 것도 이영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이영화도 알았기에 기다림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두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만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영화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래전 잃어버렸던 이 아이를 되찾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되새겼습니다. 그런 딸이 이제는 남의 아이인 고결을 제 자식처럼 걱정하는 모습에 이영화의 마음도 함께 아려왔습니다. 강연자가 어린 시절 겪은 외로움을 알기에 이영화는 딸이 왜 그토록 고결을 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 품은 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나누어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밤만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영화는 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옳다면 어미로서 끝까지 그 편에 서주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강연자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반드시 모두가 다치지 않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방 안에는 나직한 한숨과 서로를 향한 안쓰러움만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조은혜는 고결이 새로 옮긴 오피스텔 앞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문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고결에게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조은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은혜는 가방에서 미리 적어온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짧은 몇 줄에는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딱 한 번만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이 조심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을 테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은혜가 문틈에 메모를 끼워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갈게요. 이거 꼭 한 번만 봐주세요. 조은혜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이내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시각 문 안쪽에서는 고결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조은혜가 있었지만 고결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고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고결은 두 주먹을 꽉 그어쥐었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을 고결은 두려워했습니다. 조은혜를 향한 그리움을 밀어낼수록 그 자리에는 오히려 더 시린 외로움이 고여들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함께 삼킨 채 돌아섰습니다. 한참 뒤 고결은 조용히 문을 열어 문틈에 끼워진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그 손끝이 차마 그것마저 버리지는 못하는 마음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며 언제든 시간을 내달라던 조은혜의 조심스러운 부탁을 곱씹었습니다.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그저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고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밀어낼수록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굴수록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조은혜가 고결에게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두면 결국 또 흔들릴 것을 알기에 고결은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랍 속에 넣어둔 메모 한 장을 끝내버리지 못하는 그 손끝이 고결 자신도 모르는 진심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 걷는 조은혜의 발걸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조은혜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혜는 스스로에게 지금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처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성현의 작업실에서는 마침내 복원된 목소리의 첫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 자료를 다듬은 성현이 조은혜를 불러앉히고 조심스레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은혜가 미리 준비한 문장을 입력하자 스피커에서 낮고 따뜻한 억양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사무치게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조은혜는 그 자리에서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의 목소리인데도 이 목소리가 고결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떠올리자 가슴이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조은혜가 젖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예요. 바로 이 목소리예요. 정말 고마워요. 성현은 흐뭇한 얼굴로 후배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신중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억양이 군데군데 어색하고 무엇보다 감정을 실어야 할 대목에서 목소리가 밋밋하게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현이 조은혜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은혜야, 여기까지 온 것만도 정말 대단해. 대신 마음을 담을 문장 몇 개만 더 같이 다듬어보자. 두 사람은 한수철이 생전에 어린 아들에게 하고 싶었을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문장을 고르고 또 고쳐나갔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 짓고 싶던 집을 지으라는 말, 좋은 사람 곁에서 잘 지내라는 말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조은혜는 조성준이 건네준 유품 속 짧은 육성 조각들을 다시 꺼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던 그 다정한 억양을 하나라도 더 살려보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했을지 조은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완성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조은혜의 손끝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목소리가 마침내 고결에게 가닿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은혜는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성현은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담길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손보며 밋밋하던 대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일 때의 다정함과 마지막 당부를 남길 때의 애틋함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조은혜는 완성된 문장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 목소리가 고결에게 어떻게 가닿을지를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처음 이 목소리를 들려줄 순간 고결이 등을 돌릴지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알 수 없었지만
조은혜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세상 어떤 말로도 닿지 못하던 그 마음에 이 목소리만은 가닿기를 조은혜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밤이 깊어 작업실을 나서는 조은혜에게 성현은 이제 정말 다 됐으니 그 사람에게 꼭 들려주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조은혜는 완성된 상자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조은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홀로 남은 아들을 이 작은 스피커 하나로 다시 이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조은혜를 밤새 붙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강수토건 이사회에서는 고결이 정담동 재개발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임원들이 빙 둘러앉은 가운데 고결은 준비한 사업 계획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몇몇 임원이 오랜 주거지를 통째로 밀어내는 데 따르는 주민 반발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조심스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런 우려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섰습니다. 고결이 서류를 손끝으로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성과 접근성 모두 이부지가 최적입니다.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보다 수익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그 냉정한 태도에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켜보던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나직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 고결은 노인들이 편히 쉴 집을 짓겠다며 사람의 온기를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담동이 조은혜의 가족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아는 몇몇은 하필 그곳을 밀어붙이는 고결의 속을 더욱 헤아리기 어려워했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고민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동생의 저 낯선 냉정함 뒤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 큰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민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 고대치와 서건식 그리고 고결 사이의 감도는 서늘한 기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승리마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모든 정황이 고민호의 머릿속에서 아직 하나로 이어지지 않은 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고민호가 착잡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고결은 끝내 그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하나뿐인 형제였던 두 사람 사이가 이토록 멀어졌다는 사실이 고민호를 아프게 했습니다. 표결은 결국 고결의 뜻대로 기울어져 갔고 정담동 재개발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고민호는 복도에서 홀로 걸음을 멈추고 동생의 변한 모습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락방에 갇힌 동생을 두고 미안해했던 기억부터 서로 등을 맞대고 회사를 이끌던 지난날까지가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고대치와 서건식이 정원에서 심하게 다투던 장면, 회장이 흘리던 이상한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이어지려 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진실이 자신만 모르는 채 집안을 관통하고 있다는 예감이 고민호를 자꾸만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잡히지 않아 고민호는 애써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한때 온기로 가득하던 사업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몇몇 임원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팀장이 무슨 큰 상처라도 입은 것 같다고 조심스레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그저 사람이 독해진 것뿐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작 그 속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에 고결의 냉정함은 더욱 알 수 없는 것으로만 비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실에는 서늘한 침묵만이 오래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사이 조은혜는 아버지 조성준을 통해 고결과 마주 앉을 자리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조성준은 고결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넣으며 친아버지 한수철과 관련해 꼭 전할 것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성준을 이미 은폐자로 여겨 냉대해 오던 고결이었지만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는 그 한마디에는 끝내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진실과 증거에 목말라 있던 고결에게 아버지의 흔적이라는 말은 어떤 적대감으로도 쉬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아버지의 사고에 관한 새로운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결은 냉랭한 얼굴로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고결은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자리에는 조성준이 아니라 조은혜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고결은 순간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앞세워 자신을 불러냈다는 생각에 자리를 돌아설 법도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걸음을 고결은 차마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레
그러나 간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딱 10분이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고결은 한참을 문 앞에 선 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결코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완강함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고결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분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조은혜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그어쥐었습니다. 이 짧은 10분에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인연을 통째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조은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정말로 영영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은혜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팽팽하고도 아슬아슬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조은혜는 준비해온 말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막상 고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목이 잦아들었습니다. 어설픈 설득이나 변명은 오히려 고결을 더 멀리 밀어낼 뿐이라는 것을 조은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은혜는 긴 말을 삼키고 준비해온 작은 상자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결은 손목의 시계를 힐끗 내려다보며 정말 10분만 앉아있다 일어서겠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그 완강한 태도 앞에서도 조은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조성준이 아버지 이야기를 앞세워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끈 것도 실은 딸을 위한 마지막 다리를 놓아준 것임을 고결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10분만 앉아있다 일어서겠다는 그 완강함 뒤에는 다시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무전기와 스피커가 이어진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고결이 무심한 눈으로 그 상자를 내려다보자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아버님, 한수철 아버님 목소리를 제가 다시 살려냈어요. 그 한마디에 고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심하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고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를 함부로 흉내내어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생각에 고결은 분노에 찬 얼굴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결이 억눌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런 걸로 저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이 고결에게는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은혜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조은혜는 아무 말 없이 간절하게 고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딱 한 번만 이 목소리를 들어봐 달라는 마음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결은 문 쪽으로 향하던 발을 우뚝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고결은 결국 다시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25년간 굳게 잠가둔 마음의 빗장을 끝내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말 앞에서는 도무지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 위에 조심스레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고결은 그 손끝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무엇이 흘러나올지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결은 자신도 모르게 상자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그럼에도 한 번은 듣고 싶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아득했기에 고결은 두려우면서도 그 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의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한 번의 재생에 두 사람의 25년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마지막으로 고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흘러나올 목소리가 그를 아프게 할지 위로할지 알 수 없었지만 조은혜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고결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스피커를 응시하는 그 눈동자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소음마저 멀어지고 오직 그 작은 스피커만이 두 사람의 온 신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스피커에서 복원된 한수철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는 오래전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들려주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들에게 나직이 당부했습니다. 누굴 미워하며 살지 말라고,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목소리는 네가 그토록 짓고 싶어 하던 집을 꼭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히 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을 지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강수는 참 좋은 사람이니 그 곁에서 원망 없이 잘 지내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앞에서 고결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시 제 귓가에 닿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망만이 가득하던 마음속으로 잊고 있던 아버지의 다정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고결의 두 눈에서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오래 눌러온 울음이 목구멍을 비집고 터져나왔습니다. 고결이 젖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고결은 아버지라는 말을 그토록 서럽게 불러보았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복수만을 다짐하던 고결의 가슴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짓고 싶던 집을 지으라는 그 말이 사람의 온기를 버린 채 동네를 밀어붙이던 자신을 아프게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좋은 애는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흐르는 제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고결의 마음이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서 마침내 조금씩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래도록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세상을 밀어내던 사람이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서는 7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잊고 지냈던 그날의 다정한 온기를 통째로 되살려 놓았습니다. 원망과 복수로만 채워두었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오래 잊고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애는 그런 고결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이 눈물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고결은 흐르는 눈물 사이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를 떠올렸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 세상을 온통 미움으로 채워온 자신을 조용히 나무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지금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할까? 고결은 처음으로 그런 물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울음은 25년간 미뤄두었던 아버지를 향한 애도의 뒤늦은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듯한 짧은 사이를 지나 목소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부탁이 향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성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부디 어린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당부를 아버지는 친구 조성준에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까지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맡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성준이었다는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차에서 어린 자신을 끌어낸 생명의 은인이 바로 조성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육성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아들을 맡긴 사람과 그 아들을 실제로 목숨 걸고 구해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그렇게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때 은폐자라 몰아세우며 등을 돌렸던 그 사람이 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온몸으로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고결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오직 원망으로만 가득 채워두었던 마음 한구석이 그 한마디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성준을 향해 세워두었던 미움의 벽이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 하나가 고결이 힘겹게 쌓아올린 복수의 각오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고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그날의 흐릿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차에서 끌어내던 그 손길이 이제는 조성준의 것이었음을 또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으로 부탁을 남긴 사람이 곧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은폐자라 몰아세우며 등을 돌렸던 지난날이 문득 부끄럽게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과 25년 침묵의 무게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 고결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의 흔들림을 조심스레 지켜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부디 그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랐습니다. 미움으로 세운 벽이 무너지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조은혜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고결은 오래도록 스피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버지가 남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이름 하나가 고결의 25년을 통째로 다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고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눈으로 그저 스피커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5년간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이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서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을 조심스레 지켜보다 한참 만에야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조은혜가 젖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아버님이 그날 팀장님을 구해내시고도 25년을 침묵한 조 비서님을 부디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주세요. 조성준이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그 세월의 무게를 조은혜는 아버지를 대신해 조심스레 헤아려 달라 청했습니다.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과 딸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 갈등했을 아버지를 조은혜는 그렇게 조금이나마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죄라면 그 죄를 대신 벌받겠으니 부디 아버지의 진심만은 한 번만 헤아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그 상자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침내 되찾은 사람처럼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상자를 아는 손끝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결의 얼굴에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서늘함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뒷모습을 차마 붙잡지 못한 채 그저 눈으로만 배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렸기를 바라면서도 그 서늘한 눈빛이 다시 무엇을 향할지 몰라 조은혜의 가슴은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은 고결이 지금 어디로 향하려는지, 무슨 마음을 굳혔는지 조은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카페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조은혜는 그 짧은 망설임 하나에서 굳게 닫혀있던 고결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흔들렸음을 읽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침내 그 단단한 벽에 작은 틈을 냈다는 사실이 조은혜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서늘한 뒷모습이 다시 어디로 향할지 몰라 조은혜의 마음은 안도와 불안 사이에서 오래 서성였습니다. 홀로 남은 조은혜는 텅 빈 자리를 오래 바라보며 방금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그 목소리가 고결을 다시 사람들 곁으로 데려와 주기를 조은혜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단단하던 벽에 작은 틈 하나는 낸 것 같아 조은혜는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다만 그 상자를 끌어안은 손끝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간절하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선 고결은 곧장 조성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맡긴 사람,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낸 그 사람을 이제는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이 고결을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손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스스로도 다 정리하지 못한 채 고결의 발걸음만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낸 그 사람에게 오래 쌓아둔 원망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결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었습니다. 조성준의 집 앞에 다다른 고결이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 안쪽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고대치의 목소리였습니다. 앞서 사장실에서의 추궁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던 고대치가 고결이 쥐고 있다는 그 녹음기의 행방을 기어이 쫓아 조성준의 집까지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증거만 손에 넣어 없애버리면 25년 묵은 죄를 통째로 덮을 수 있다고 여긴 고대치는
사돈이자 옛 친구인 조성준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대치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건 어디 있냐고. 자네가 쥐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초인종 위에 얹으려던 고결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방금 아버지의 목소리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고결에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진범의 협박은 서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두 세계처럼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과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자의 바락이 한문을 사이에 두고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문 앞에 선 채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품에 안은 상자를 한층 더 꼭 끌어안은 고결은 다음 선택을 앞두고 서늘하게 눈빛을 굳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조성준이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고대치를 맞받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증거를 없앤다고 해서 지난 25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성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목소리를 문 밖에서 듣던 고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맡긴 그 사람이 지금 진범 앞에서 홀로 진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품에 안은 상자를 내려다보다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자의 목소리가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는 지금 고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서늘하게 마음을 벼렸습니다. 고결은 문 앞에서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직 복수만을 향해 곧게 달려가던 마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뒤로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하지 말라 했으나 문 안에서 발악하는 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장본인이었습니다. 용서와 복수, 그 두 갈래 길이 이 문 하나 앞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 진범과 마주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지 그 짧은 망설임 속에 고결의 25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을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조용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짚어보겠습니다. 고결이 정든 동네를 통째로 밀어버리겠다며 사람들 앞에 나선 그 서늘한 얼굴 뒤에는 25년을 홀로 삼켜온 상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닿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도 함께 짚어가면서 다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결이 최종 부지를 정담동으로 확정하고 주민 간담회를 자청한 장면은 그저 사업가의 냉정한 결정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정담동은 조은의 가족이 뿌리내린 동네이자 고결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려 웃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내 집처럼 편히 실집을 짓겠다던 그 꿈이 시작된 골목을 고결은 스스로의 손으로 밀어버리겠다고 나섭니다. 30년 넘게 빈대떡을 부쳐온 박순분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 따지자 고결은 그걸 왜 자신에게 묻느냐며 선을 그어버립니다. 한때 한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에게서 나온 그 대답이 이웃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고결이 겨눈 칼끝이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결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꿈부터 짓밟습니다. 노인을 위한 따뜻한 집이라는 이상을 복수를 다짐한 사람에게는 사치일 뿐이라며 서랍 깊이 밀어넣는 사람이 지금의 고결입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이나 남은 조은혜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 하고 위약금은 사비로 챙겨주겠다며 관계마저 돈으로 끊어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부수어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 자기 파괴의 뿌리는 7살 그날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을 잃은 그 순간부터 자신은 원래 혼자였다고 고결은 스스로에게 되뇌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은혜와 그 가족까지 모두가 자기 편이라 잠시 착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결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곁에 두면 결국 또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되찾은 이름 하나가 겹쳐 있습니다. 고결은 이제 자신이 고결이 아니라 한결이라며 아버지가 지어준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되뇌는 그 모습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벌하는 사람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25년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실은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고결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세상 전체가 거짓이었음을 마주합니다. 그 배신감이 너무 깊어 고결은 차라리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다그침보다 그가 무너져 있던 자리를 함께 지켜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고결의 얼어붙은 마음을 억지로 깨뜨리는 쪽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아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준을 이해하려면 그가 짊어져온 두 개의 얼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25년간 진실을 묻어온 은폐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어린 고결을 차에서 끌어낸 생명의 은인의 얼굴입니다. 오랫동안 고결은 조성준을 침묵한 사람으로만 알았고
심지어 자신을 끌어낸 탓에 아버지를 구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냐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조성준이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친구를 살릴 수도 있었으리라는 후회, 그 후회를 홀로 짊어져 온 세월이 조성준의 진짜 무게입니다. 조성준의 죄책감은 단순히 침묵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도로 벼랑 끝에 몰린 서건식을 고대치에게 데려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조성준을 25년간 짓눌러 왔습니다. 그날의 인연이 결국 서건식으로 하여금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만들었고 고결을 홀로 외롭게 자라게 했다는 자각이 뒤늦게 사무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아내를 지킨다는 핑계로 눈을 감아온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조성준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조성준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그 오랜 침묵이 결국 친구의 아들을 홀로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결이 보상을 받아 친척과 이민을 떠나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막연히 빌었던 지난날이 이제는 뼈아픈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무전기를 고치던 그날 딸 좋은 애가 당장 달려가려던 것을 하루만 늦춰달라 붙잡은 것도 조성준이었고 그 하루가 결국 어긋난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성준의 후회는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성준이 아내 강연자에게 먼저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대목은 큰 전환점입니다. 예전에 강연자를 위한다며 쉬쉬하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일을 떠올린 조성준은 이번만은 덮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그 담담한 얼굴에는 오래 미뤄둔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각오가 배어 있습니다. 이 각오는 조성준을 은폐자의 자리에서 구조자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조성준은 딸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며 고결에게 진실이 가닿도록 돕는 쪽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전 어린 고결을 차에서 끌어냈던 그 손이 이번에는 무너진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눈여겨볼 인물은 조은혜입니다. 조은혜는 고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한수철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결심이 조은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은혜는 원래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친구 조이를 만든 개발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익혀 곁을 지켜주는 프로그램을 손수 만들어 온 사람이 바로 조은혜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무전기에 남은 짧은 육성 조각들, 색이 바랜 영상 속 한마디 잡음 섞인 녹음을 이어 붙여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은혜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도 조은혜가 노인들을 위해 다듬어온 그 기술이 여기에 이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은혜가 걸어온 길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조은혜는 회사를 빼앗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노인용 인공지능 친구 조이를 만든 사람이고 사람의 외로움을 기술로 달래려 해온 사람입니다. 그 기술이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온기를 되살리는 대로 향합니다. 잡음이 심하고 남은 음성이 너무 짧아 사람 특유의 억양과 말버릇까지 되살리기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지만 조은혜가 오래 다듬어온 목소리 프로그램의 기술이 그 부족한 틈을 메워갈 수 있습니다. 억양의 결과 숨소리 하나까지 세심하게 이어 붙여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던 그 다정한 한마디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조은혜의 헌신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섭니다. 조은혜는 고결이 25년간 아버지를 잃은 자리를 얼마나 외롭게 견뎌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조은혜가 되살리려는 것은 목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 어떤 말로도 닿지 못하던 마음에 딱 한 번 가닿을 통로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을 말, 미워하지 말라는 말, 짓고 싶던 집을 지으라는 말을 되살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성준이 25년 만에 꺼낸 친구의 유품이 더해진다면 그 목소리는 한결 더 아버지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 되살아난 목소리가 마침내 고결에게 가닿아 복수심이 조금씩 치유로 돌아서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홀로 남은 아들을 작은 스피커 하나가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시 저택에서는 또 다른 시계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강수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손주의 결혼식만은 꼭 보고 가겠다는 약속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직 진실의 바깥에 서 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하필 한수철의 기일이었다는 정황을 짚으며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사고의 실체는 알지 못합니다. 주용만을 은밀히 움직여 그날의 자취를 캐게 한 것도 아들 고대치를 향한 예감을 차마 확인하지 못한 채 마지막 진실을 붙들려는 몸부림입니다. 주용만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조각들은 이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 유독 늦게 출근한 고대치의 기록, 찌그러진 차를 은밀히 수리한 오래된 영수증, 유족인 어린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던 당시 전무의 행적까지 흩어진 정황이 진범의 윤곽을 또렷하게 그려냅니다. 다만 이 무거운 진실을 위중한 회장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두고 주용만은 오래 망설입니다. 사실을 아뢰는 순간 노 회장의 남은 날들이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영화는 이미 진실을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딸 강연자에게서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이영화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그 진실의 한복판에 하나뿐인 아들 고대치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영화를 밤낮으로 짓누릅니다. 남편에게 알려 충격으로 쓰러지게 할까 두렵고 끝내 감춰 진실을 모른 채 눈 감게 할까 또 괴롭습니다. 자기 입으로 알리지는 않겠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영영 가릴 수는 없다는 것도 이영화는 압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집안의 시한부시계와 진실이 새어나가는 속도가 맞부딪히며 남은 시간을 지키려는 마음과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이 팽팽하게 겨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결과 조은혜의 관계는 밀어냄과 다가감이 맞물린 관계입니다. 고결은 조은혜를 인턴으로만 대하며 사적인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재계약은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까지 못 박습니다. 그럼에도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해도 조은이 제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며 끼니를 챙기고 할머니나 본부장이 챙긴 것처럼 위장해서라도 영양제와 간식을 대신 전하게 합니다. 밀어낼수록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굴수록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조은혜가 고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관계의 속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마음입니다. 조은혜는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지켜갑니다. 다그침이 아니라 기다림이 지금 고결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고결 또한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마다 두 주먹을 꽉 그어지면서도 조은혜가 남긴 작은 흔적만은 참아 버리지 못하는 손끝이 그의 진심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 관계를 오래 지켜본 강연자의 마음도 여기에 겹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오래 외로웠던 강연자이기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고결의 심정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을 그 청년을 강연자는 어떻게든 다시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딸 조은혜가 준비하는 일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두 모녀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결을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이 조은혜의 기다림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고결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직 틈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쳤다면 흔들릴 일도 버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조은혜의 기다림과 되살아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 좁은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 어떤 말로도 열리지 않던 문이 아버지의 다정한 한마디 앞에서만은 조금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은혜가 붙들고 있는 작은 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통로인 셈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고대치의 자리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아내 은수정이 강연자와 이영화의 대화 끝을 어깨너머로 주워듣고 서건식이 전과자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진범이 고대치라는 대목까지는 미처 듣지 못했지만 입 가벼운 은수정이 이 이야기를 어디로 옮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안은 곧 은수정이 사돈 댁으로 쳐들어가 사기 결혼 운운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소동으로 번집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두 어머니가 서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 얄궂은 광경입니다. 이 소동의 밑바닥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서승리입니다. 서승리는 아버지 서건식이 대신 뒤집어 쓴 죄와 진범 고대치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금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삼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짧은 편지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춘 서건식의 잠적 또한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25년 묵은 죄책감의 무게가 한 사람을 끝내 벼랑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서승리가 진실을 삼키는 이유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서승리는 돈 때문에 전과자의 길을 택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고대치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호와의 결혼까지 택한 사람입니다. 그 서늘한 각오가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눌려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의 이 계산된 침묵이 오히려 이 집안의 드리운 파국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듭니다. 고대치는 이 모든 조짐 앞에서 초조합니다. 완벽하게 덮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일이 아내의 한마디, 조성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 고결이 쥐고 있다는 증거까지 사방에서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 증거를 손에 넣어 없애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칠수록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용만이 캐온 정황과 이영화가 끌어안은 진실까지 더해지면 고대치를 둘러싼 포위망은 한층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진실은 더는 감출 수 없는 지점으로 다가서고 고대치가 증거를 없애려 무리한 손을 뻗을수록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짚어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얼어붙은 한 사람과 그 마음을 녹이려는 여러 손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고결과 25년 침묵을 깨고 구조자의 자리로 돌아선 조성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되살려 보려는 조은혜의 마음이 한 줄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진실이 조여오는 속도와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속도가 맞부딪히는 이 길목에서 다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걸음을 옮길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얼어붙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조은혜의 마음이었지요. 25년 침묵을 깬 조성준의 각오가 그 곁에 나란히 섰고요. 과연 되살아난 그 목소리가 고결에게 가닿을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